한때 나는 면역력이 약해 항상 감기나 작은 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약국에 가는 게 주말 일상이고 화장지로 콧물 닦는 일이 취미였다. 나처럼 약한 몸을 가진 사람에게 면역력은 그저 꿈과 같은 단어일 뿐이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기운이 없어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게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을 들려주셨다. 첫 번째 습관은 규칙적인 운동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운동이 면역세포의 순환을 돕는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매일 저녁 30분씩 산책을 시작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오히려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더 잘 오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었다. 의사 선생님은 숙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강조하셨다. 나는 저녁마다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잠드는 습관을 버리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점점 숙면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활 패턴을 바꾸니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게 되었다.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이었다. 그동안 나는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에 익숙해져 있었다.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귤 껍질이 온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겨울에는 귤을, 여름에는 수박을 즐겼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였다. 의사 선생님은 면역력에 적은 스트레스라며 명상이나 요가를 추천하셨다. 나는 처음에 이를 반신반의했지만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의 평화가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체감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였다. 물을 많이 마셔야 몸 안의 노폐물도 쉽게 배출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습관을 들였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물병을 항상 곁에 두고 조금씩 자주 수분을 섭취했다. 이렇게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옮기다 보니 놀랍게도 어느새 나는 감기에 걸리거나 병원을 찾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니 오히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을 전하고 다녔다. 이제는 면역력이란 꿈만 같은 단어가 아닌 나의 일상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인생의 빠른 페이스와 끊임없는 책임에 치여 누구나 한 번쯤은 스트레스를 겪기 마련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그 압박감이 배가 되어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애쓴다. 요가는 그중 한 가지 방법으로 마음과 몸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운동이다. 고대 인도에서 기원한 요가는 정신적인 수련뿐만 아니라 신체의 균형 감각을 발전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요가는 다양한 자세와 호흡 기술을 포함하며 그중 일부는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요가 자세를 통해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경험담을 통해 알아보자. 자신의 직업적 목표에 몰두하던 32세 여성인 은지는 항상 스트레스가 많았다. 매일 쏟아지는 이메일과 마감 기한에 그녀는 압도당했다. 어느 날 그녀는 친구로부터 요가를 시도해보라는 충고를 받았다. 주변 체육관에 갈 시간이 부족했던 은지는 유튜브와 여러 블로그를 참고하여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가 자세를 배웠다. 첫 번째로 그녀가 시도한 자세는 아드호 무카스바나사나 혹은 다운워드 페이싱 도그였다. 이 자세는 전신의 긴장을 완화하고 어깨와 등 근육을 늘려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어깨가 뻐근할 때마다 이 자세를 시도한 은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다음은 발라사나였다. 이는 차일드 포즈라고도 불리며 휴식과 긴장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 은지는 특히 이 자세를 좋아했다. 이 자세는 마치 우울한 하루에서 탈출하여 스스로를 감싸 안는 느낌이 들게 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그녀는 삶의 작은 걱정들이 천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어 은지가 시도한 비라바드라사나 직전사 자세는 그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 자세는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내고 강인함을 불어넣는 힘이 있었다. 은지는 매일 아침 이 자세로 시작하면서 하루의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습관을 길렀다. 또한 트리코나사나 또는 트라이앵글 포즈는 그녀의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 자세를 통해 그녀는 정신을 맑게 정리하고 일상 속의 혼란스러움을 덜어낼 수 있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은지는 파주모타나사나라 불리는 좌식 전구를 자주 사용했다. 이 자세는 몸의 인내력과 지구력을 높여주며 깊은 이완을 도와줬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생활로 인해 자주 피곤함을 느꼈다. 따라서 이 자세는 그녀에게 큰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마무리 단계로 은지는 실바사나 시체 자세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과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던 은지는 이 독특한 자세 덕분에 심신의 이완을 배웠다.
모든 스트레스 요인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은지는 일주일 동안 이러한 요가 자세들을 실천하면서 스트레스가 대폭 줄어드는 것을 경험했고 다시금 기대와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요가가 단순히 운동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중요한 균형으로 인도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여정인 것이다. 집에서도 쉽고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는 이러한 요가 자세들은 그녀의 삶에 다시 의미를 부여했고 은지는 이를 통해 내면의 안정과 힘을 회복할 수 있었다. 요가라는 고대의 지혜를 통해 은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한편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이처럼 일상의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녀는 이 소중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요가 프레네에게 감사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현대 사회에서 노화를 늦추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각자의 목적은 달랐지만 목표는 하나, 더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한 비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야기할 주인공은 민수였다. 민수는 최근 몇 년간 부모님이 급격히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노화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부모님을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단순히 운동을 비롯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영양제에 대한 연구에도 깊이 빠져들었다. 그는 인터넷에서 노화를 늦추는 영양제 추천 목록을 찾아보았지만 너무나도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어떤 정보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민수는 직접 실험해보기로 결심했다. 몇 달 동안 그는 다양한 영양제를 구매하여 직접 복용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지는 않는다는 것이었다. 같은 영양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결과가 달랐던 접점을 찾은 민수는 각자가 갖고 있는 기초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영양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민수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추천하는 영양제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비타민C와 E, 오메가3 지방산, 코엔자임, 큐텐, 레스베라트롤 등이 그것이었다. 이 영양제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성질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민수는 이 조합을 부모님에게도 추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부모님은 더 활기찬 일상을 보내게 되었다. 비단 외모나 피부 상태의 변화뿐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가 증가하는 느낌을 받았다. 민수는 단순히 영양제의 힘만으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는 점도 깨달았다. 마침내 민수는 자신과 부모님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을 발견한 것에 큰 성취감을 느꼈다. 민수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노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올바른 정보로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결국 노화를 늦추는 비법은 단편적인 해답이 아닌 종합적인 건강 관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건강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날씨가 조금만 변해도 감기에 걸리기 일쑤였고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면 마을 전체가 금방 병에 걸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이사 오셨는데 그녀는 항상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비법을 알고 싶어하여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면역력을 키우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답니다. 먼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너무 가공된 음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소금과 설탕을 줄이면 체내 염증을 줄일 수 있어요. 말하면서 그녀는 집에서 가져온 나물과 제철, 과일을 꺼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후 할머니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매일 마을 뒷산을 산책하든 주변을 조깅하든 아니면 집에서라도 체조를 하는 것이 좋아요.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준답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다 함께 마을 운동회를 개최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잠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여러분의 면역 체계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그만큼 약해져 감염되기 쉬워요. 규칙적인 취침 시간과 편안한 수면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보세요. 이를 위해 마을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밝은 조명을 줄이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역력 향상의 마지막 비결로 할머니는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지는 법이지요. 명상이나 요가 또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세요. 할머니의 조언을 성실히 따른 마을 사람들은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감기에 걸리는 일이 줄어들었고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도 아프지 않게 여유롭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웃음과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에게 큰 감사를 전하며 그녀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명예로운 자리인 건강수호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면역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과 꾸준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마을의 이야기는 먼 곳까지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강력한 방어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을의 비법을 배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